그 사람의 본성은 말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속이 훤히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꼭 틀리더라.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다르더라. 반대로 말수도 적고 투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참 사람 냄새 나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얼굴보다 말이 더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다. 의미 두지 마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건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말 속에 다 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질문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시험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따져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던졌을 뿐인데 상대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말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더 그렇지요.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맞춥니다. 괜찮은 척, 이해심 많은 척, 배려 깊은 척.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꾸미려 해도 결국 말투에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보단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 정도는 다 겪고 살아. 이 말,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선은 없습니다. 비교와 정리로 대화를 끝내려는 마음만 있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생각 좀 편하게 해. 이 말 역시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속 이야기를 삼키게 되지요. 그게 바로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조언부터 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땐 참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네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 것 같아. 이 말들은 길지도 않고 대단한 지식이 들어간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경쟁으로 보는지, 비교로 보는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지.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은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상한 질문에는 누구나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요. 하지만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입니다. 참 별거 아닌 질문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준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예전에 많이 힘들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 그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좀 다르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위로가 아닙니다. 공감도 아닙니다. 자기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면 나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힘들었을 거야. 같은 질문, 다른 대답,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은 자기 인생 태도를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집니다. 본인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내가 더 잘했을 거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상황의 무게부터 봅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판단을 미룹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건 심리 기술도 아니고 사람을 떠보는 요령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 말로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겪을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말보다 말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말하는지,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말 속에 다 들어있고, 그걸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질문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이라고요.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특히 조심해서 들어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을 분별할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게 왜 그렇게 했어? 내 말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지. 이 말들은 모두 조언처럼 보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나라면 더 현명하게 했지. 그건 좀 생각이 짧았던 거 아니야. 이 말들은 듣는 순간 마음이 다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기준부터 들이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대화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조언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옳다. 너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을 숨기게 되고 결국 혼자 견디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면 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흔들렸을 거야.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을 뒤로 미룹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학력이 아니라 지식의 차이도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런 말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제 그만 잊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귀찮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시간으로만 아물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었을 때 그때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보다 자기의 불편함을 먼저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까 그 질문을 던지면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어. 나는 빨리 털어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강함이 아니라 공감의 부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시간이 좀 걸렸겠다.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지. 이 말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유난히 말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길게 늘어놓고 결국 대화의 중심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옛날에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나는 이겨냈어. 이 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서 자기 인생을 증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인지, 이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말이 끝나면 공허해지고, 후자는 말이 끝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말 뒤에 남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늘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다면 그건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납니다. 힘들 때 곁에 없고, 선택해야 할 때 말을 아끼고, 결국 모든 부담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말에 책임을 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서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만 지키려 했는지, 그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짧은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이 질문을 언제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을 떠보려고 쓰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험하려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어디까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조용히 가늠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던지면 안 됩니다. 밥 한 끼 먹다가 가볍게 웃으며 던질 질문은 아닙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고 조금은 진솔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힘들었던 일을 꺼냈을 때, 혹은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때 괜히 분위기 띄우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말을 끊지 말고, 표정을 살피고, 말의 속도를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답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정답 속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지,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말투인지, 아니면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는지, 그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들은 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서 내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설명해야 할 게 더 많아졌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괜히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이 많아진다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 관계에서는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었겠다고, 그만큼 힘들었겠다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말이 화려한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필요한 순간에만 나오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반복해서 당신을 평가하고 당신의 선택을 낮추고 자기 기준을 들이댄다면 그건 한두 번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는 곁에 있지만 당신이 흔들릴 때는 당신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땐 굳이 따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멀어질 수 있는 용기도 지혜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 앞에서 말을 아끼고 당신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없어도 믿음이 가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람을 가르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정화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말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따져보며 살아야 하나?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나? 그런데 이건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제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고 내 삶을 더 조용히 지켜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관계의 시작에는 늘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말, 사소한 말, 그때는 넘겼던 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그 말이 신호였구나.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사람의 말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을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특히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상대를 낮추는 말이 나오는지, 자기를 증명하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이 나오는지, 그 방향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잘하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말이 멋있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난 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설명해야 할 게 더 많아지는지, 위로가 남는지, 아니면 찝찝함이 남는지. 사람은 자기 몸이 먼저 압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을 너무 자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됩니다. 이 말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말이 나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내 마음에 먼저 던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왔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말로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장난처럼 한 말, 조언이라 생각했던 말,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남았을지 돌아볼 나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키려는 말만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조용히 던져져야 합니다. 말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앞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무게가 있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그러니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굳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삶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방향으로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 반복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보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말과 태도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서 같이 마음을 치유해 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빛 노트였습니다.